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는 데이터들이 우리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언어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나열된 게 영상이고요. 그리고 언어는 언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로써 언어를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글로 된 언어의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상관없이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2차원 평면에서 보는 어떤 시각적인 자료를 뜻하고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이런 글들이 다 평면에 쓰여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글자들의 나열입니다. 원디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한 개의 차원에 쭉 일렬로 이어진 시간에 따라서 쭉 나오는 일련의 단어들의 조합이니까요. 이미지가 물론 영상이 되면 차원이 추가돼서 3D가 되지만요. 이런 이미지와 언어는 각기 다른 도메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인공지능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언어 모델을 쓰게 됩니다. 다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쓰게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부르고 언어는 대표적으로 RNN 이러한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GPT-4 제로 모델, GPT-4 제로 모델에서는 여기 보시는 example이 있는데요. 이 example을 보시면 인풋을 즉 언어 도메인의 인풋 프롬프트를 넣어줬어요. 언어 도메인의 인풋을 넣어줬는데 아웃풋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First person view of a robot typewriting the following journal entries. 그러니까 로봇이 타이프라이터로 어떤 저널,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거에 도입부를 쓰고 있대요. 보면 그림에 보시면 로봇 손가락이 타이프라이터로 무언가를 쓰고 있죠. 초안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그 무언가 무엇이냐? 요 안의 내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마지막 문단은 여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The text is large, legible, and clear. The robot's hands type on the typewriter. 그러니까 로봇 손이 타이프라이터 위에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large, clear, 그리고 읽을 만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아웃풋의 이미지,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이미지에 있는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전부 언어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인공지능 모델은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에 이런 정보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이미지만을, 그래서 이미지로 보고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혹은 이미지에 있는 오류를 발견한다든지 혹은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존재를 했다면, 그리고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즉 각각의 도메인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면 요즘 나오는 이런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언어를 이미지로 혹은 이미지를 다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도메인 사이의 태스크들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 중에 하나예요.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이지만 단순히 언어 모델로 볼 수만은 없는 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도 있기도 하고 혹은 비언어적인 관점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NLP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될 언어 모델, 특히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잘 배우시게 된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파생된 다양한 GPT 혹은 GPT를 비롯한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데이터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에 대해서 사전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사전학습 모델. 사전학습 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존재하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다 끌어다 모아서 사전 학습을 시킨 겁니다. 즉, 이 일련의 단어 조합들을 그들의 조합 문맥을 보거나 혹은 단어 사이의 연결을 보거나 이러한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미리 모델을 구축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들, 뭐 인식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이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PT-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언어를 이렇게 미리 학습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NLP라고 부르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것은 이 언어에 대한 프로세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특히 AI, 인공지능 관점에서 이 언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AI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 분야 중에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는 거, 이미지를 다루는 게 있고, language를 다루는 게 있는데,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이 language 모델에 속하고, 여기 초창기 language 모델에서는 time series, 즉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보, 시간에 따라서 나열된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 훈련을 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NLP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 GPT를 비롯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월드 임베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월드 임베딩이라 함은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다 읽을 수 있잖아요. Basic of Word Embedding.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 영어 자체에 대한 독해력보다는 이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컴퓨터 자체가 0과 1로만 숫자를 인식을 하잖아요. 기계어기 때문에. 근데 뭐 0과 1로만 모든 걸 다 표현하진 않고 물론 데이터로 저장을 하겠지만 하이 레벨에서 일단은 숫자로 모든 언어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컴퓨터가 단어를 어떤 유의미한 숫자의 조합으로 나열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 그러니까 NLP에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특히 이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라 부르는데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어떻게 다루고 학습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Recurrent Neural Network에서 파생된 모델이 Attention이라는 모델입니다. Attention, 그리고 여기 Self Attention이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Self Attention. 이거 ATTN이 Attention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 사용된 Self Attention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RNN과 Attention 같은 경우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Recurrent Neural Network Structure보다는 Attention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Recurrent Neural Network과 Attention을 함께 사용하는 모델도 존재합니다. Sequence to Sequence 모델 같은 경우가 그런 유형인데, 그런 다양한 NLP에 사용한 Neural Network Structure를 배워보도록 하고, 이 학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전학습 모델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 NLP, Language Processing 문제에 도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NLP 도메인에서 흔히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의 예시를 좀 나열한 건데, Speech Recognition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인데,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식한 음성을 이렇게 단어로 쫙 나열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널 프로세싱 영역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식한 이 단어들 혹은 문장들 있잖아요. 여기에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이 말을 하는 것다 보니까 문법 에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에러들을 다 감안하고도 이런 이 언어들을 컴퓨터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스피치 레코니션을 넣어봤고, 번역 같은 경우도 하나의 뭐 언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어순도 다르고 그리고 뭐 없는 단어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도메인이 다른 하지만 같은 언어에 속하는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NLP 도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요약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해결을 할 것인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사실 간단한 문제에 속하는데 뭐 이런 문단을 주고 단어 혹은 문장을 주고 이것이 뭐 분위기는 어떠한가 혹은 뭐 이게 스팸 메시지인 것 같으냐, 이런 분류하는 문제. 우리가 처음 실습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GPT에서 우리가 챗GPT에서 사용하는 챗봇 기능 같은 것도 다 이제 NLP 하위 도메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